안녕하세요. 당나귀 삼촌입니다. 제가 요새 지수를 코스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전방이라든 종목방, 또 그리고 연금방에서는 코스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가리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코스닥 지수가 전체적으로 지수를 이끌어 올라간 선도 지수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이 코스피의 미래인 부분 때문에 좀 더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코스닥 중심으로 다음 주 시황을 좀 예측해 보려고 해요. 이번 주 흐름을 한번 보시면 코스닥이 여기서 이 헤드앤숄더형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형을 만들어 놓고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중요한 자리가 784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리가 이 저점 대비 고점의 25% 선이기도 하고요. 또 121선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헤드앤숄더의 오른쪽 어깨에 그 이탈과 지지 저항을 나타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보시면 이 부분에서 상당히 약간 밑으로 내려온 적이 있었지만 그 25% 선에서 지지 횡보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음 주에도 이 선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지가 돼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지수의 반등이 조금 더 나올 것이고요. 반대로 여기서 784선을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692에서부터 784선까지 어느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상태에서 방향성 탐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삼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반등이 조금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11월 둘째 주까지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시장판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3월과 6월, 6월에서 9월 하구에 있는 외국인의 파생 포지션이 9월부터 12월까지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나 보시면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외국인들이 11월 옵션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파생 시장의 핵심은 외국인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포지션을 쥐고 있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기들이 엄청난 손해를 감내하고라도 이 하방에 많은 투자들을 해놔서 이 밑으로 끝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에서 코스닥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전 영향을 받는다고 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784선부터 700선 언저리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좀 더 내려오는데 또 한 가지 일을 또 말씀드리면 파생 세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하방 포지션에 강하게 베팅을 했다. 두 번째가 개인들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주식을 사고 있어요. 여기 시장 종합 보시면 어저께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만 1조 8천억을 양시장에서 그 매수를 했죠. 외국인들은 반대로 주식을 엄청나게 내다 팔았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올해를 따져서 본다고 하더라도 60조 이상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는데요. 여기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신용 물량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신용 물량은 기본적으로 그 자기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증권사에 있는 비싼 6%에서 8% 정도 되는 비싼 이자를 주고 주식을 산 물량들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기준이 좀 약하다 보니까 784선 이 정도면 충분히 조정이 왔다. 다시 반등이 올 거야 해가지고 주식을 마구 쓸어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파생 포지션에서 충분한 아직까지도 그 자기들이 도달해야 되는 목표치가 있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있으니까 옳다구나 해가지고 계속 주식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또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이슈가 발생을 한 상태에서 주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신용장국의 문제가 9조 원, 10조 원 가까이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증거금 기준으로 140%에서 170%까지 고위험군에 관련된 신용 잔고가 거의 10조 원에 달합니다. 뭐 지금의 하락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었겠지만 아직까지 메인 물량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용 물량의 어느 지수가 더 취약하냐고 물어보시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에요. 왜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네이버, LG화학, 삼성 SDI, NC소프트 이렇게 대장주와 주도주들이 확실하게 버텨줘요.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그런 게 없습니다. 뭐 CGN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제약이 있다고 한들 그 주식들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안정성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종목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테마나 이슈에 많이 또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휘둘린다 보면 종목의 변동성, 지수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의 외국인 파생 포지션이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고위험군의 신용 물량들이 더해져서 한 번 더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면 11월 둘째 주 목요일의 만기일까지는 지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삼촌 진짜 겨울장 11일, 12월 달 뭐 1분기까지 장들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정 부분 조심하셔야죠. 하지만 그런데 보시면 419부터 905까지 해서 25% 조정이 벌써 나온 코스닥은 조금 더 흔들리면 상당히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염두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되 앞으로 2주 정도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신용과 파생에 대한 부분이 지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지수 힌트를 코스닥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도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 같이 생각을 하셔서 종목 대응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먼저 가셔라. 하지만 이번 조정은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드는 조정이지 막 도망가고 정말 또 그 패닉셀이 나오고 이런 조정이 아닐 것이다. 현금 비중을 관리 잘 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수적인 대응을 하셨던 분들에겐 좋은 조정이 될 것이다. 앞으로 2주, 한 달은 좀 지켜보시되 거기서 기회가 속속들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름대로 그 지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시황을 좀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이 점 꼭 참고하셔서 11월장 매매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10월 한 달 수고하셨고 11월에 또 여러분들께 시황과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